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과 같은 그림, 극사실주의, 이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이 하이퍼 리얼리즘, 제가 등장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호른 콘서트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제 그림이 부분 면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느낌이 좋았죠?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오늘은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극사실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현대미술은 거의 미국 뉴욕이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미국의 추상미술, 개념미술들이 너무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인 것만 표현을 한다는 거에 반발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진보다 더 섬세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하이퍼 리얼리즘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현대의 미술 사조예요. 보통 미술 사조라 함은 미술을, 즉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신적인 내적인 마음을 표현한 이론 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세 시대를 지나고 나서 너무 신에게만 바치는 미술 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르네상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르네상스의 르는 그리스와 로마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가자라는 르네상스였어요. 그 르네상스가 또 너무나 아름답고 미려한 것만 고집을 하니까 바로 바로코 미술이 등장을 했죠. 바로코 미술은 너무 그렇게 너무 우아한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조금은 투박미도 있고 조금은 남성적인 거를 한번 가져보자는 게 바로코 미술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바로코 미술이 성행을 하다가 곧바로 뒤이어서 로코코 미술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로코코 미술은 바로코 미술 너무 거세. 너네 너무들 힘찬 것만, 너무 투박하지 않니? 우리는 좀 더 여성적으로 세심하고 좀 공예스러운 그러한 델리게이트한 예술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로코코 미술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미술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물결이 일어나듯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크리스마스 연휴 때 나 혼자 이제 밤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아직 동영상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갖고 감독님 놀고 있어서 밤에 나오라 그러기도 미안해서 나 혼자 핸드폰으로 스틸 사진을 부분 촬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 내가 공개를 해줘야겠다 하고 내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주 친절하게 표현을 해 드릴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나 외국 작가들, 극사실주의 작가들 보면 그림을 스케치하지를 않고 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슬라이드화해서 화면에 그거를 비춰요. 멀티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스케치를 본을 따고, 또 어떤 극사실주의 화가는 사진을 프린트해서 그 위에서 수정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림은 그리움이다의 스승이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안 하고 이 붓 두 자루로, 딱 이 붓 두 자루로 아까 그 그림을 다 완성을 했어요. 정말 고전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방법을 따라오시면 이제 스킬에 대한, 미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잠시 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봬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면밀하게 스케치를,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인쇄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전적 방법, 스케치를 손으로 하고 붓 두 자루로 다 완성해낸 극사실주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 스케치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수채화는 스케치를 얼마만큼 내가 섬세하게 면밀하게 했느냐가 그 수채화를 완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그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내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마스킹액을 발라봤는데, 그 마스킹액을 바르는 게 그리는 도중에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그걸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킹액을 안 발라도 충분히 완성을 하실 수 있다를 내가 먼저, 이 쌤이 먼저 경험을 하고 실패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자동차에서 가장 어찌 보면 커머셜 아트 같아요. 딱딱한 자동차를 극사실주의로 그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파인 아트적으로 감성을 주기 위해서는 유리창에 은행나무가 낙엽 단풍이 비치는 거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 과정에 할 때는 유리창을 그릴 때는 밑에 부분이 물감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작업이 수월해요.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에서 묻어 나오는 게 없어지겠죠. 신문지가 다 받쳐주니까. 그래서 부분 그림을 그리는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를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서 기가 막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좋죠? 무슨 얘기냐면 유리창에 어느 물체가 투영된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물감을 연하게 써서 그린 다음에 화이트 물감, 수채화의 흰색 물감을 전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유리창에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도포를 해주면 유리창에 막이 형성된 것처럼, 좀 내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게, 마음에 쏙 들어오게 표현을 하려면 마치 백내장이 낀 것처럼, 아니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아침에 안개가 좀 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유리창 속에 있는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굉장히 훌륭한 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창을 그렸으면, 유리창 속에 은행나무를 그렸으면 그 앞에 핸들 부분, 앞유리는 뒷유리창보다 앞유리는 좀 더 색을 진하게 써서, 왜냐하면 햇볕을 받으니까 잘 보인다는 이야기죠. 측면보다 정면은. 그러면 물감을 조금 진하게 써서 핸들도 그리고 차 안에 룸밀러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룸밀러도 그려주고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차 밑에 부분을 그리는데,
까만 차가 왁스를 칠하면 굉장히 번쩍거려서 거울처럼 비춰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붓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또 부분적인 거는 또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완성작이 하나하나 이제 인서트 화면에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방법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면, 이쪽을 잘 보세요. 화면을. 여기에 유리창에 이렇게 창틀에 있는 이게 지금 직선이란 말이에요. 붓으로 이거를 가늘게 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볼펜으로 하나요? 사인펜으로 하나요? 매직으로 하나요? 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감으로 그린 그림에 볼펜이 올라가거나 플러스펜이나 사인펜이나 매직이나 이런 펜 종류가 올라가면 이질감이 나고, 물감에서 유성과 수성이 만나서 서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는 선을 붓으로 긋는 법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느 영상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걸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리면, 손으로 그리면 이렇게 우둘두둘하고 자를 대서 해도 펜 굵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붓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자에 홈이 왜 나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들 생각을 안 해요. 자에 왜 이렇게 홈이 돼 있을까? 이게 오늘 이 강좌의 특징이에요. 옛날엔 이런 유리봉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40년 된 건데, 유리봉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유리봉이 없으니까 이렇게 붓 D를 이렇게 잡고, 내가 그리는 붓을 이렇게 젓가락 잡듯이, 그리고 이럴 때 홈에다가 이걸 넣어요. 딱 해서, 자, 이렇게 그으면 붓으로도 선을 가늘게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훌륭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더 굵게 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지만 펜은 정해져 있어. 0.1, 0.5, 5mm. 그러나 붓은 이렇게 가늘게도 그렇지만 똑같은 붓이에요. 힘을 주면 이렇게 굵은 선으로, 자, 이렇게 똑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만약에 예리하게 한다. 그럼 또 이렇게. 이러한 과정으로 아까 유리창의 틀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모든 그림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밥 먹고 나면 뭘 해야 되죠? 그 손긋기 연습. 그렇지. 밥만 먹고 나면 이게 자대고 이거를 연습하시면 건물 그릴 때 이럴 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투시도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공업 디자인에서 어느 제품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제품이 시생산되기 전에 렌더링을 거치거든요. 이 렌더링 할 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은 극사실주의, 일명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했어요. 60년대 미국에서 탄생된 것이 우리나라는 90년대와 지금까지 현대의 미술 사조예요. 너무나 개념 미술, 추상적인 미술에 반발해서 사진보다 더 자세한 그림을 그려보자가 극사실주의였어요. 오늘 그거를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린 극사실주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의 홈을 이용해서 붓을, 젓가락질을 이용해서
선 긋는 것까지 우리는 오늘 학습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렸으면 반드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흑백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나는 칼라로 그렸지만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변환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원근감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칼라에서는 노란색과 옐로우 오커, 땅색을 칠한 게 구분이 되지만 이 흑백으로 변환해 보면 내가 얼마만큼 원근감을 잘못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영상의 어드바이스예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과 똑같은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오, 교수님, 미치겠네. 이거 네. 누가 그렸어요? 내가 그렸지. 당연히 누가 그리겠어. 이거 진짜 사람이 그린 거 맞아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또 약간 우쭐해지는데, 아유, 아무튼 고마워.